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3일 어제 타임즈와의 화상 인터뷰를 했는데 김정은이를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문재인은 김정은은 매우 솔직하고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타임즈에서 아니 자기 이복형을 처참하게 그것도 다른 나라 국제공항에서 백주에 테러한 그것도 VX 독가스로 테러한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솔직하고 정직하고 정열적인 사람일 수가 있냐는 반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가 되게 작아. 그것도 미국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김정은은 정말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 핵을 포기하고 먼 미래 우리 후대들에게 핵 없는 미래를 안겨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 말을 자신은 믿는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아니 어렵게 한 나라 대통령이 지금 북한 2,500만 주민들을 굶어 죽이고 있고 그가 스스로 인정했듯이 이번 당 3차 전원에서 인민을 수천 번 이야기한 그 인민들이 식량난에 고통받고 지금 최대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하는 그 상황이라고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열적이고 솔직한 사람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거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제가 언젠가 한번 방송을 하면서 혹시 김정은에게 또 북한에게 세뇌당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세뇌 자기도 모르게 세뇌당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은 바로 백두산 천지 김씨 일가의 송지라고 할 수 있는 이건 김부jan의 산이라고 한다. 백두산은 누구의 산도 아니고 우리 5천만 우리 인민의 우리 한민족의 산이 아니고 여기는 백두산 송지 김일성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이 송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정일이 어디서 태어난지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제는 뭐 다 그것이 공개됐기 때문에 하바롭스크. 자, 김일성이 40년도에 소련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 소련에서 하바롭스크에 있는 한 산간지대 조선인 대대의 대대장을 할 때 그때 거기에 부대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김정일인데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고향을 어디다 만들어 놓았습니까, 여러분? 이미 이것은 소련이 붕괴되면 해체된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유라. 김정일의 이름이 러시아 말로 유라였다는 것도 이미 다 공개됐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고향을 저 백두산 어느 백두산에 있는 한 봉우리를 따서 거기에다 종일봉이라는 그 천고의 그 바위 정말 이건 자연을 파괴돼 이건 정말 대문짝만하게 종일봉이라고 써놓고 그 밑에 통나무집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태어났다고 선전하는 것이 북한입니다. 자,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김일성은 15송상 백두산을 넘나들면서 백두산을 의지해서 일제를 쳐부시고 지금 조국을 해방시켜 줬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일제가 패망한 것은 소련과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원폭에 의해서 그냥 항복을 한 건데 김일성이 15송상 15년 동안이나 백두산에서 일제를 반대해서 싸웠고 결국 김일성한테 항복했다고 하는 것이 김일성 혁명활동이고 역사이고 김일성을 북한 주민들에게 김일성 사상 그걸 세뇌시킬 때 써먹는 수법인데 백두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천지고 항상 김일성 모든 정부 조선노동당 총사나 내각기관이나 모든 학교에나 제일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뒷짐지고 서 있는 김일성의 사진을 다 걸어놓았다는 것. 집집마다도 걸어놨고 공공기관, 북한의 내각, 조선노동당, 학교 이런 데는 다 걸려있는 것이 바로 김일성의 백두산에 서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백두산은 김일성과 떼어놓을 수 없는 김일성의 송지로 만들고 거기에 김정일의 고향까지 만들었는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예정에도 없던 바로 김정은의 요구에 의해서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그 물을 또 가지고 눈물은 안 흘렸지만 울먹울먹하며 감격에 젖어 있는 걸 보고 저는 이 자칫하다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세뇌당하고 정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 감정에도 휩싸일 수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그 감정,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그렇게 김여정을 통해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무참하게 짓밟고 삶은 소대가리에 비유하고 미친 개에 비유하고 철부지 어린 아이에 비유하고 최근에는 미국의 앵무새라고까지 비하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솔직하고 정열적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타임지 기자가 자기 이복형을 무참히 살해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정열적이고 솔직하다고 할 수가 있냐,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최근에 있었던 바로 이용호 총참모장의 공개 총살 사건, 그리고 더욱이나 자기 고모부를 총살하고 목을 잘라서 당중앙인의 총사에 전시했다고 하는 김정은, 이 사람이 솔직하고 정열적이고 참신한 사람이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눈에는 그렇게만 보입니까? 이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직접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안보보좌관이었던 분이 직접 책에다 써놓은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기 고모부의 목을 잘라서 당중앙위원회 총사 정문에 걸어놓았다고 하는, 전시해놨다고 뽀젓이 말하는, 아무 꼬리낌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냉렬한이나 아니면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하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자가 최고 지도자가 바로 김정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직하다고 이야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김정은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로 꽉 차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제창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김여정이 한국을 무시해버린 채 한국에는 돌려보지도 않고 미국에만 그나마 반박과 면상을 주면서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바로 일격을 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성건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어리석은 건지 아니면 아직 망상에 젖어 있는 건지 아니면 우약 다 알면서도 국민들을 호도하고 속이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3차 정상회담의 그 망각에 빠지고 환상에 빠져서 아직도 불불을 가리지 못하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자기 고모부를 총살하고 목을 참수해서 전시장에 당중앙위원회 총사에 전시했다고 하는 사람이 솔직하고 제정신이 있고 정직한 사람인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을 다 알면서도 백주의 국제공항에서, 그것도 다른 나라 국제공항에서 자기 영을 VX 가스로 독사시킨 사람이 김정은인데도 불구하고 솔직하고 참신하고 정열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문재인 대통령. 왜 그렇게만 보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어렵고 굶어 죽어가고 힘들고 인권을 말살당하고 인간의 권리조차 모르는, 인권이란 말조차 모르는 저 북한 불쌍한 2,500만 북한 주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지, 그리고 북한 인민들을 보고 자기가 연설할 때 보니까 그들이 정말 평화를 바라고 국가의 발전을 바라고 그 발전을 바라는 그 정열적인 모습에 감동했다고 이야기하는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북한 인민들, 평양 시민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한번 자기를 환영하고 그것이 다 각본에 짜여서 무대에서 하는 것처럼 훈련을 받고 나와서 하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감개무량하고 환희에 젖어서 진실을 보지 못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리랑이라는 마스게임, 즉 대집단 체제를 보면서 정말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 집단 체제를 문재인 대통령에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된 땡볕에서, 그것도 9월 달에 있었으니 7월 달, 8월 달부터 그 땡볕에서 훈련을 하면서 쓰러지고 죽어나가 얼마나 많은 청소년 학생들이 죽어나갔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 집단 지어체를 보면서 5천 명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짓고 감개무량해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제는 좀 본래대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아마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국정원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아마 국정원에서는 이런 말도 해주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정원이 많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혹사당하는 청소년들의 그 훈련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돈을 쏘가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오직 현재 국정원은 오직 북한을 대화의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물밑 접촉을 하고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고 어디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대화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통일부 장관이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북한을 대화의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국정원이나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인영 장관은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조건에 관계없이 만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문재인 정부하고는 결코 대화의장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밑 접촉도 어제 다 물 건너갔다고 했고 이미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만나자고 해도 이제는 만나주지조차 않겠다고 하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물론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만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3국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대표들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식적인 대표들의 말인 것입니다. 이미 만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지시는 외무상의 지시도 아니고 김용철의 지시도 아닌 바로 김정은의 지시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1인 독재 정치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김정은에 보고하지 않는다면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누가 김용철이나 외무상이나 김여정일지라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김여정이도 김정은의 승인을 받아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8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은 이 대통령 기간에 더 이상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독재자 김정은을 비호하는, 그것도 우리 언론이 아니라 바로 해외 언론, 그것도 인권과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는, 그리고 민주주의를, 시장경제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는 미국 언론에 김정은을 두둔하는 이런 처참한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이미 북한의 막말, 김여정의 막말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타임즈에서 이복형을 처참하게 사살한 김정은이
솔직하고 참신하고 정열적일 수가 있냐고 반문을 했겠습니까? 아, 참 한심한 저 북한 불쌍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저 한 1인 독재자 한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북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아유 정말 눈물이 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넘어가기 전에